선생님께서 머신러닝 프로젝트 with 엔트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보교과에서 교과 연구 동아리 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정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잘 들리실까요? 네, 제가 한 20분쯤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중1 애들하고 쪼물딱쪼물딱 이제 뭐 활동하면서 했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잘 보이실까요? 네.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중학교 정보교사 신현정입니다. 잠시만 제가 다시 한 번만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만 멈췄을까요? 잠깐. 모색하는 네. 네네, 됐습니다. 잘 안 들리실까요? 이제 잘 들립니다. 방안을 모색하는 동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인공지능 교육이 뭔지부터 한번 봐야겠죠. 해서 인공지능 교육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팅 사고력과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여차여차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보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1학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공지능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개발한 내용을 2학기 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적용할 때 중학교에 적용한 거라서 실습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과 그리고 인공지능의 원리 이해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제목이 지금 머신러닝 프로젝트 위드 엔트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엔트리 화면인데요. 중학교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는데 요거는 엔트리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이걸로 머신러닝을 구현해 보는 거고, 여기 아래에 보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에서 작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머신러닝이 뭐냐?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예측이나 판단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고급 기술이 사실 딥러닝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머신러닝으로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지도학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란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고요. 하고 난 후에 어떻게 공부한 내용을 잘 분류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라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에게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것을 저희가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트리에서는 이미지로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 텍스트로 시킬 수도 있고 음성으로 시킬 수도 있고요. 숫자로 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이것이 강아지냐 고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분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실습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앞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실습을 한번 했고요. 거의 이와 같은 이 주제들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흥미있게 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실습은 저랑 같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앞에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조금씩 추가해서 뭐 2가지, 3가지 추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할 때, 나중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본인들의 생각을 실제로 구현해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앞에서 이와 같은 연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 직전에 너 저기 이름이 뭐지? 네, 시험 직전에 야, 너 이러한 세계 내용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난 후에 조금 관심 있게 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화면 녹화를 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플 악플 분석기는 정보 윤리와 연계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거는 추석 전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놀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번 실행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추석 때 이제 집에 좀 조용히 있자라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실습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명 더 나세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아래에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의 요소를 넣어서 엔트리 작품을 제작해 봅시다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에서 약간 불편한 점, 이런 문제들을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더 다시 이제 최근에 돼서는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에 아이디어를 한번 보태보자라는 의도로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진행해 봤고, 학생들에게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해커톤의 형식과 디자인 싱킹을 이용했습니다. 단계는 디자인 싱킹에 있는 내용으로 했었고요. 해커톤은 저희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진행하는 방법인데, 한 번에 몰아서 이제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으로 이제 쭉 이어서 이제 그 같은 내용을 쭉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수업이 일단은 뭐 쭉 이어서 보통 하루 종일 하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끊어서 6차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간마다 해야 될 내용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고요. 이제 첫 시간에는 1차 시에는 문제 공감하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먼저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 활동을 1시간 동안 투자한 이유는 실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거의 선생님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조금 불편했던 점, 너희 가정에서 조금 불편했던 점, 아니면 학급에서 또는 학교에서 조금 불편했던 점, 아니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사고를 확장해서 이제 사회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가까이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온라인으로 패들렛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좀 이번에는 포스트잇을 많이 썼거든요. 서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서요. 먼저 여기에서 포스트잇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불편했던 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적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에서 우리 모둠에는 생각지 못한 의견이 다른 모둠에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문제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포스트잇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벽면에 계속 붙여놔서 이제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때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는데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일단 분업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근데 분명하게 주어져야 돼요. 저는 3명이서 모둠인데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는 전체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개발자는 이제 프로그래밍 주력하는 거고요. 그러니 의견을 나눌 때 개발자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할 수 없는 내용인지를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프로토 디자이너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는 건데, 근데 프로토타입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명확한 역할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분업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개발자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이제 70~70%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함께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공지해야만 이제 중1 학생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차하면 진짜 분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협업도 반드시 강조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전체 이 문제 중에서 문제를 우리 모둠에서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해결 아이디어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잘못하면 길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인공지능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끝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때 이걸 과연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구현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시에 진행하고 3차 시에는 지금 나온 해결 방법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구체적인 화면의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기능을 종이로 만들어서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겁니다. 1분 이내로 짧게 만들어서 딱 올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만들어진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둠별로 이제 촬영을 하고 본인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넣는데, 이제 장소가 이게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 흩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을 구축해서 공간이 조금 넓어서요. 각종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여기 지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릴까요? 곳곳에 보이는 여기 지금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손쉽게 마스크 안 분류하는 쓰는 방법은 사람들을 뭐가 있을까? 분류하자라는 얘기고요. 이게 문제 상황이고, 인공지능 기술에 카메라까지 탑재하여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올바른 마스크 시스템 1인칭 시점으로 본인의 설명해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 검사를 하고 내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인식을 했을 때 마스크를 제대로 썼으면 통과, 칭찬도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만약에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을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이제 마스크 쓰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담아 놓으면 다음번 프로그래밍 할 때 그냥 쭉 이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월해지고요. 거의 해야 될 내용은 3차 시에서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4차 시, 5차 시는 프로그래밍 주력하는데, 여기는 이제 모둠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영상을 보면 여기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아서. 이제 노트북 한 대 또는 2대 가지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4차 시에서 하고 5차 시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역할 분담해서 발표 자료, 다음번 이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 자료까지 5차 시에 만들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딱 아예 이제 이때는 분업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래밍 마무리하는 학생은 마무리하고 있고, 아닌 학생은 아예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오프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그 이젤 패드에다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을 다음 마지막 시간에 서로 갤러리 워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갤러리 워크는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갤러리 워크를 했는데, 이때에는 이 발표 자료 보이시죠? 발표 자료랑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만든 작품, 노트북을 가지고 여기에 세팅을 해놓고요. 자기 모둠을 A팀, B팀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A팀이 이제 여기 하나가 본인의 부스가 되는 거죠. 부스를 운영하고, 그 다음 이제 다른 부스를 운영할 때 B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제 다른 친구들의 그런 작품을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하니까 굉장히 공유가 좀 활발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요. 그렇게 해서 A팀에 15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 B팀으로 나누어지면 이제 아까 A팀은 부스를 운영하느라고 다른 친구들 걸 못 봤으니까 B팀이 부스를 운영할 때 다른 친구들 작품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거 할 때에는 저희 그냥 수업 시간이긴 했지만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오셔서 한번 봐주셨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더 긴장하면서 설명을 자기 부스를 열심히 운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상 투표도 하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우리 부스에 와서 이거 좀 들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작품은 아까 거기 이어진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게 실제 그 프로토타입을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지금 얼굴 이제 제가 지금 집에서 한 건데 인식을 했을 때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프로토타입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마스크 쓰세요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스크를 제대로 썼을 경우는 인식되고, 그 다음에 네 하고 칭찬까지 해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그 프로토타입을 제대로 만들면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그 유기견 감지 로봇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유기견과 유기견이 아닌 강아지를 탐지해서 유기견이 발견되면 유기견 보호센터로 자동으로 연락해주는 이런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표현했는데 여기서 유기견과 유기견이 아닌 것을 그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냥 아직 중1이다 보니까 목줄이 있는 것과 목줄이 없는 것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분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의 내용은 전부 분류였어요. 학습을 하고 난 후에 분류를 했다면 지금 나오는 내용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상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난 후에 여기에 보면 평균 기온,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60년이라고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2060년에는 0.98도가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근거는 지금 이 학생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예측의 원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런 이 2차원 그래프든 3차원 그래프들은 이제 속성에 따라서 그릴 수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막 지금 현재 상태, 현재 그런 기온의 변화 이런 상태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예측의 원리가 뭐냐면 이 안에서 직선의 그래프를 머신러닝이 알아서 직선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차를 찾거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오차와 이 현재 그래프에서의 오차를 측정해서 오차가 가장 적은 그래프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서 이게 지금 2차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3차원이면 또 다르게 나오고 4차원이면 또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정하고 그 그래프에 대입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의하면 0.98도씨가 상승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 계속 보면 학생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온도 변화가 불러오는 현상 확인하기 해서 1.6도 오르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을 미리 정보를 알려줬고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래밍 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친절한 프로그래머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처음 쓰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라 했더니 마지막에 이제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제작자 누구 뭐 요런 깨알 홍보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분류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환경과 연관시켜서
예측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학생들의 지금 이거는 발표 자료 다 오프라인으로 손으로 이렇게 그렸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느끼고자 했던 거는 이 학생, 첫 번째 학생이 내가 프로그래밍에 실력이 없고 디자인 능력도 뛰어나지 않더라도 이제 내 역할이 주어짐으로써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 해커톤 자체가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결과가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조 친구들과의 팀워크도 향상되고 또 다른 조들도 보면서 배울 점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써준 학생이죠.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거 6차식 끝나고 난 뒤에 따로 시간을 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전체 학생들에게 해본 내용인데요. 좀 빨리빨리 진행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을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유와 발표를 할 때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느꼈고 중간중간에 제가 처음에는 개입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잘못 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무엇보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걸 통해서 이제 성취감을 고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걸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길었네요.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오는 발표였습니다. 네. 양주중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러고 그 활동을 하고 전시를 하고 이러고 있었네요. 네. 네. 학교 학생들이 좀, 이런 막강을 이용해서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 자랑을 좀 해도 되나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수업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착착 알아서, 물론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굉장히 좀 뭔가 주어진 일을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질문이나 뭐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 말씀하실 분들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민 잠깐만 채팅 하나 들어왔어요. 발표 PPT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왔습니다. 신 선생님 저기 발표 PPT 공유 가능한지 의견 여쭤보네요. 정현주 학사님 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이거 화면 멈춘 거 아니죠? 신 선생님 저기 들리세요? 일부가 지금 제가 이 노트북을 종일 틀어놔서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잠시만요.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예, 약간 버그가 좀 있었나 봅니다. 네. 신 선생님 들리세요? 들리세요? 소리 들리세요? 예, 예, 예. 네. 자, 네. 발표 자료는 저기 공유해 주셨네요. 네, 부탁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백윤 작가님도 저기 말씀하시긴 좀 곤란하셨나 봐요. 머신러닝 활용 실생활과 관련된 수업과
과정 평가까지 정말 감동입니다. 학생들의 자기 평가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 그 PBL 그 프로젝트 기반 수업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그 이걸 그 머신러닝 아무튼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네요. 이런 부분들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고 융합 수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거의 그 수업 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안에서 또 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고 해야 되니까 거의 단원 재구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연계성 있게 이렇게 진행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수업이 좀 저희 양지중학교는 일주일에 3시간이라는 수업이 있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아이들의 그 학교의 삶이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해지는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좋은 나눔이었습니다. 네, 양주중 우리 신현희 선생님께 큰 박수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